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통일에 관심이 없거나 반통일 정신을 가지면 반국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면 양쪽이 다 망합니다. 회복 불가능할 만큼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더 잘 살아보려고 통일을 원하는데 다 망해버리면 통일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평화입니다. 평화 통일은 친북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북한 정치인들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태도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친북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저들을 포용해야 결국은 평화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친북 정책은 통일주의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친북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경제가 가장 귀중합니다. 경제가 모든 사회를 다 이끌고 있습니다. 경제는 시장 경제로 가야 됩니다.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정책은 절대 나라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의 중심이 평준화 아닙니까? 평준화 정책은 굉장히 인권적이고 인간을 사랑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민족을, 그 사회를 완전히 퇴보시키는 정책입니다. 카를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 때는 대단한 인류애를 가지고 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실천한 국가치고 망하지 않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정책을 쓰다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돌아왔습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정치적인 사회주의는 있으나 경제에는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주의 정책이 실패합니까? 카를 마르크스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었습니까? 인간은 선하다. 인간은 선하다고 하는 이론을 그 바탕으로 사회주의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선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나온 사회주의 이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평준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정치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실패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셔서 그리고 나머지 가족을 다 살렸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세계 경쟁에서 이긴 기업들이 국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평준화가 나라를 오히려 퇴보시킨다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